안녕하세요. 4시 됐습니다. 조금 늦게 조인할 분도 계신데요. 일단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시간 또 지금 11주차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뒤로 갈수록 또 피곤도 하고 이러시죠. 또 5월달 되니까 또 요새 보면 또 여름과 같은 날씨고 여러분들 건강 좀 유념하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살살 어떻게 좀 사그러졌다가 다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죠, 좀 불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 3개만 일단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주제로 되어 있고, 각각 이제 다른 주제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오늘 혹시 12시 반에 그 유콘 그 로스쿨에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못 들은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다뤘는데요. 또 요번엔 또 다른 케이스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가 각각 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용어도 쉽게 알 수 있고, 그죠? 각 시험 치는 과목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요 케이스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케이스를 읽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PT가 목표지만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해사법이죠. 첫 번째는 해사법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대적인 우리가 회사의 콜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한마디로 이제 적대적인 이제 이 테이크오버 하는 거죠. 노드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적대적인 인수 하려고 한 그 사건과 관련된 문제고, 그 와중에 라이트라는 그런 소위 백기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 기억에 이제 백기사 하게 되면 응원군이죠. 아마도 술 먹을 때 여러분들 이제 술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마셔주는 백기사다, 흑기사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백기사라는 건 우리 이제 그 회사법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매수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에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하는 어떤 조직들 말하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라는 회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끼니가 뭘까요? 이제 회사가 팔려나가니까 사실 노드라는 그런 이사들이 결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콜이라는 회사하고 노드라는 회사하고 이제 적대적인 이제 그죠? 콜에서 결국은 이제 노를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조건이 엄청나게 나쁜데도 이렇게 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중간에 이제 백기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조건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백기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콜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를 제기했죠. 콜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수하는 입장에서 이제 원심 법원에서는 뭐라 했어요? 원심 법원에서 결국 노드 피고의 이사들이 결국은 신탁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중간에 이제 백기사가 인수하도록 조건이 좀 좋겠죠. 백기사가 인수하도록, 그죠? 인수하도록 어떤 양해를 구했다라는, 양해를 구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함으로써 소위
노드 이사가 그 신탁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몇 주인가요? fiduciary duty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fiduciary duty는 항상 뭐죠? duty of care가죠? duty of care. duty of care, 이건 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니지만 duty of care가 있어요. duty of care. 그 다음에 duty of loyalty. 두 가지가 다 합한 거죠. duty of loyalty. 여러분들 회사법 공부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이건 1차는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2차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fiduciary duty죠. fiduciary duty.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1차적으로 일단은 프리미리 인정션을 이제 허락한 거죠. 허가한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프리미리 인정션도 우리가 배웠죠. 세 가지. 인정션도 세 가지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다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제한적인 항소심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 소위 회사의 이 지배를 위해서, 그죠? 회사 지배죠. 코어포레이트 컨트롤이죠. 요새 제기되는 이재용의 삼성의 어떤 지배 체계하고 똑같죠. 이 회사의 그 컨트롤, 이 지배 체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입찰이죠. 입찰, 그죠? 입찰에도 불구하고 노드란 피고가 취한 이런 방어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이라는 회사가 노드라는 회사를 이제 우리가 적대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매수하는 입장인데, 이제 한마디로 방어책이죠. 너무 싸게 팔리니까 중간에 화이트 나이트라는 한마디로 백기사를 끼워가지고 한마디로 라이트라는 회사에게 우리가 조건이 좋은 회사한테 이렇게 파는 걸로. 그러니까 콜이라는 회사는 이제 열받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으로서의 이사의 어떤 권한이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 인수에 대한 어떤 영향을, 그죠? 그 다음에 쉐어홀더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어떤, 그죠? 쉐어홀더에 대해보다는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는 이사의 권한이다. 이 컨스티튜언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쉐어홀더는 뭘까요? 회사라는 경우는 뭘까요?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쉐어홀더로 구성되어 있죠. 회사는 쉐어홀더가 있고, 쉐어홀더는 뭘까요? 메조리티 쉐어홀더하고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죠. 근데 회사의 구조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죠?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의 이게 구성원들이요. 별도의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이죠. 이게 컨스티튜언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쉐어홀드,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쉐어홀드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그죠? 이 채권이라든지 같은 특정 그 목적의 어떤 구성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fiduciary duty죠. duty of care, duty of loyalty와 관련된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게 혼자 이게 뭐냐, 그죠? 뭐냐. 회사법을 알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인수 전쟁과 그 다음에 노드 피고가 이제 취한, 그죠? 방어 조치가 뭐냐. 조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논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코어 입장에서 원고가, 한마디로, unsolicited tender 했어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45불, 한 주당
노드가 갖고 있는 이 현행 주식을 45불에 내가 사겠다라는 오파를 낸 거죠. 텐더 오파를 낸 거죠. 뭐 텐더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이 어떤 상황이 이제 최종적인 단계의 어떤 그런 형태의 오파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뭘까요? Offer Acceptance, 그죠? Term, Offer Acceptance Term, 그죠? 이러겠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한마디로 어그리먼트의 구성 요건인데, 하여튼 45불에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드의 그 주식 자체가 뉴욕에서 한 주당 38불에 이제 거래되고 있었어요. 45불은 그래도 좀 주식 일반적인 상장 회사에서 거래소에서 38불에 되는 것보다 좀 높은 거죠. 7불 정도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약, 그죠? 청약을 우리가 분석하자, 소위 노드의 투자은행에서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이제 의사를 전달했냐면 그 이사회한테 이 45불 자체가 지극히 부당한 가격이다. 45불로 38불로 거래되고 있는데 회사 인수를 위해서는 45불로 존재하는 거죠. 뭐 가격이라는 건 뭘까요? 38불이었다가 뭐 50불도 되고 하는 거니까 한반 주식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죠. 등락이 어느 한 시점에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길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뭐 중간 가격으로 한번 볼까? 정말 부당한 가격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55불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취득되게 되면 콜 입장에서 뭘까요? 오히려 이 회사를 그죠? 그대로 그죠?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남겨놓고 오히려 피고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콜은 사가지고 이득을 얻으려는 하죠. 45불에 사가지고 또 다른 매도자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이득을 얻으려 한다니까. 한마디로 45불을 팔아가지고 뭐 50불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곱하기 주식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이득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바로 수익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의 그 회사 이사회에서 뭘까요?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하면 모를까? 이걸 또 이제 매도할 것인가?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의 이제 오파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의 입장에서 볼 땐 두 가지의 방어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주식 가격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재취득죠. 재취득하기를 시작했고, 다시 이제 주식을 이제 사기로 했고, 또 채권 형태로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하기, 그죠? 발행을 한 거죠. 발행한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채권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피고의 자산의 판매에 관한, 그러니까 피고의 자산의 판매를 제한하는 뭘까요? 계약이 포함된 채권 형태의 어떤 부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부가 되겠죠. 조건부. 지금 이제 피고의 자산을 지금 팔겠다고 콜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 모양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자, 부채를 그대로 이제 남겨놓고, 그죠? 또 이제 부채를 우리가 또 이제 채권 형태로 이제 발행한 거죠. 이 이사의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유보하는, 그죠? 유보하는 경우, 그죠? 하지만 아마도 이제 한다면, 그죠? provided 한다면, 그죠?
이런 그 계약이 포함된 채권 형태의 어떤 한마디로 이 빚이죠. 빚, 채무를 이제 채권 형태로 이제 발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라이트가 한마디로 이제 이게 흑기사죠. 백기사가 이제 현장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뭘까요? 그죠? 독보적으로, 그죠? 라이트만, 백기사만 협상 대상이다라고 이제 결정한 거죠. 이미 벌써 콜하고 이미 다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잠정적인 계약을 했는데, 결국 뭘까요? 이 사이에서 뭘까요? 차라리 이렇게 매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라이트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이러한 우리가 그 더 좋은 조건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조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채권 형태의 부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조건에 뭘까요? 이 계약서 안에 기본적으로 그 피고의 자산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까요? 입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이제 피고의 그 이사회가 한마디로 콜로부터 이제, 그죠? 원고 회사로부터 이제 한마디로 48불 주겠다. 이제 45불, 이제 처음에는 뭘까요? 45불 준 거죠. 처음엔 45불 주겠다라고 이제 오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48불 주겠다고 3불을 더 올린 거죠. 한마디로 거부의 그죠? 기본적인 사유가 뭐라 그러겠죠? 콜이 뭘까요? 한마디로 피고의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죠? 사실이죠. 사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입찰 전쟁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노두가 콜에서 또 한 번 3불을 올렸는데 결국은 그것도 새로운 오파도 노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뭘까요? 이 회사 이제 결국 이제 판매와 관련돼서 이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라이트로부터 이제 백기사로부터 55불을 이제 청약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콜하고 놀다가 이제 중간에 라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끼어들어서 이제 55불로 된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라이트가 뭘까요?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채무, 한마디로 채권 발행에 대한 거죠. 그 부채죠. 부채, 채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콜에 이제 원고의 어떤 적대적인 이 인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 한마디로 라이트가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과격 아주 기가 막힌 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두가 이제 피고가 한마디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노두의 그 자산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내가 계약서를 내가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억 주고 부채까지 했다니까 결국 뭘까요? 이제 반대급부로 준 거죠. 내가 한마디로 이번 피고의 자산의 판매를 금지했는데, 제한했는데 이것도 유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기사의 회사의 그 어떤 청약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한마디로 뭘까요? 자, 이 피고의 그 투 디비전, 그죠? 노드의 투 디비전만 우리 같은 뭐 한 부서, 2개 부서만 한마디로 이 취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현찰이 필요하니까 요 두 디비전만 그냥 매각하는 거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한 거죠.